바로 저희가 다 아는 방송국의 부국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MBC, KBS, SBS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역 경찰서장님께서 후덜덜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본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상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06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야스님. 항상 6퇴 후 영상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인 구독자입니다. 6퇴가 제일 빡세 진짜로. 동지예요. 효자님 컨텐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12년 군번으로 20살에 바로 의경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며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바로 도착한 곳은 바로 의경 면접장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군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셔서 3대 독자인 아들이 힘든 곳에 입대하는 것이 너무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12년도에 의경이면 뭐 도찐개찐 아니었을까? 해병대나 의경이나. 그때만 해도 해병대에 갈 생각이 너무 강해 면접장에서 진행하는 체력 검정이랑 면접을 일부러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께 전화가 오더니 의경 합격했으니 의경으로 입대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도 운명이겠거니 하며 의경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입대하게 되었고요. 논산훈련소에서 4주 훈련과 후반기 교육 3주를 받고 드디어 기동대에 자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참고로 12년도 당시에는 정경은 없고 의경이 정경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고 의경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 저는 이제 드디어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은 3일이 걸리더군요. 3일 동안은 중대 모든 사람들이 잘해줬습니다. 왜? 신병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3일 동안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라는 중대장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일이 지난 후 지옥이 펼쳐집니다. 12년도 당시 의경, 타금 포함 구타, 폭언, 폭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고요? 제가 맞아봐도 잘 압니다. 본인의 군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인정해. 이해. 알았어. 충분히 이해해. 물론 부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조리가 많았고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자면 첫 번째, 매일 18시 30분이 되면 각 부대 막내들이 분대 선임들 남아있는 담배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이건 좀 의아하죠. 3개피 이하로 남아있다면 담배를 채워놨어야 했거든요. 왜 18시 30분이냐면 19시 20분에 각 소대 상경 4, 5호봉들이 각 소대 인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물어본 뒤에 편의점에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막내들은 선임들 담배를 조사한 다음 본인 돈으로, 이건 진짜 완전 선임들 담배 종류에 맞춰 담배를 사서 채워놨어야 됩니다. 나 신박하다 이거 진짜. 야, 담배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이걸 맞춰놔? 12년도에? 두 번째, 저녁 점 후 매일 1시간은 옥상에서 얼차려 내리갈굼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말 1도 없고 진짜 매일 1시간씩 이유도 없이 그냥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그날은 이제 구타를 당하고요. 저희는 대물을 막기 위해 입는 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 손님들 알고 있는 진압봉도 있고요. 진압봉도 참고로 종류가 3가지입니다. 단봉, 중봉, 장봉. 구타는 진복을 입혀놓고 진압봉으로 때립니다. 물론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참고로 진복을 입었다고 해서 절대 안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거 티나지 말라고 입히는 겁니다. 군대는 다 똑같듯이 제가 잘못해도 제 잘못이고 제 후임이 잘못해도 제 잘못인 거 아시죠? 아무튼 다 같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의경은 검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진짜 숨 쉬는 것도 선임들에게 허락 맞고 쉬어야 됩니다. 검열이라는 것은 대물을 막기 위해 하는 전술적 훈련 같은 거입니다. 선임들보다 목소리 작으면 안 되고 실수는 당연히 안 되며 5kg의 방패를 들고 3시간에서 4시간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중간 쉬는 시간 되면 온갖 잡일도 다 해야 하죠. 아까 제가 숨 쉬는 것도 선임들에게 허락 맡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훈련하고 쉴 때 선임보다 숨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선임이 이 새끼 나보다 숨소리
크네. 야, 이거 신박한데? 숨소리가 더 크면 개 빠졌다고 체력 개 거지라며 훈련 끝나고 따로 얼차려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말고도 너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다 3개 정도만 적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야흐로 2013년 1경이 되면서 밀양 송전탑 시위 현장에 출동을 한참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출동 나갈 때 물통을 전날 챙겨서 나갔습니다. 맞아. 짬안 되면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되거든. 각자의 물통이 아니라 생수 2리터짜리 물병으로 소대별로 15개에서 20개를 꼭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대는 3개, 중대 정수기는 2개. 그 전날 저녁부터 물을 받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수기 한 대당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이 5통에서 6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다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가 이상하게도 부대에 있는 거라든가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쫄쫄쫄 나오던가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쵸? 그냥 밍밍하거나 물의 양도 되게 적거나. 그러니까 15통 20통을 한 번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짬 안 되는 애들은 그거 받으려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소대랑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거야. 쟤네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제설 장비 챙기러 나갈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패급 갖고 온다? 바로 패급 되는 거야. 무조건 빨리 가서 A급 갖고 와야 돼. 아무튼 물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니까 막내 기수 애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막내 기수였고요. 1시간 간격으로 손목시계 알람 맞추면 침대에 누워있다가 물 받으러 가고는 했습니다. 욕 먹고 맞고 얼차려 받고 하는 건 군대니까 이해하려고 했지만 몸은 너무 힘든데 잠까지 못 자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역시 물통을 채운 것들을 들고 출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대마에서 들리는 수경이 엄청난 소리. 참고로 기대만의 의경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아이씨, 막내도 물 한 통 안 받았네 씨발. 아직도 기억하는 물통의 개수 총 18개였는데 저희가 17개만 채우고 한 통은 빈 통으로 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통은 출동 전까지 물을 받아봤지만 도저히 물이 안 나와서 못 받았고요. 수돗물이라도 좀 채울 거 그랬나? 맛에 좀 차이가 많이 날까? 목마르면 그냥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 통 못 채웠다 이지랄 떠는 거야. 그날은 정말 심하게 맞았습니다. 18통이나 17통이나 뭐 한 통 차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때린다고? 할 만큼 진짜 많이 혼나고 맞았습니다. 얼굴 빼고 다 맞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허벅지, 팔, 가슴 등 다 멍이더라고요. 이거 잘못 맞으면 죽어. 이 정도로 맞으면. 그 다음날 출동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너무 아파 선임들의 눈치를 받아가며 혼자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중대는 본부소대와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순간 제 몸이 아픈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때릴 건 아니었는데 당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때까지 맞은 것까지 생각나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법원 쪽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려드리자 아버지는 3초 정적 후에 고생 많았다, 그 하루만 참아라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진짜 아프겠어요. 해병대 간다는 거 내가 의경 보내놨는데 이렇게 처맞고 울분을 토하는 그 아들을 보면 나라도 사실 저는 아버지 성격을 알기에 전부 말하고 나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부터 열심히 하는 이미지 잘 쌓아놨는데 이제 개패급이다 라는 생각까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07시 모든 중대원들은 철야 근무 후 복귀하였고 저는 평소와 같이 선임들의 쿠사리야 욕을 먹어가며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행정반에서 저를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왔구나. 느낌 왔지? 가야지. 아니나 다를까 행정반 앞에는 아버지와 모르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중대장과 소대장과 아버지와 아저씨와 저와 중대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아저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모두 다 아는 방송국의 부국장님이셨습니다. 부사장인 거야. 회사로 따지면. 아버지는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 이거는 그냥 언론에 터뜨려서 군대 문화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신 부국장님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와서 듣고 언론에 뿌려달라 요청을 하신 거였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은 정말 아무것도 못한 채 취조 당하듯이 압박 질문이 이어졌고 당연한 듯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중대장은 아버지와 부국장님에게 저와 이야기할 수 있게 10분만 시간을 달라며 부탁
시작하였고 결국 중대장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고 중대장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한 뒤에 저 보고는 내무실로 가라고 하더군요. 중대장과 아버지 그리고 부국장님 세 분이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한 명이 더 찾아오더군요. 바로 저희 지역 경찰서장님이 오시더니 야 그 자손이가 누구니? 라며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불렀나 했지만 경찰서장님은 바로 저희 큰 삼촌의 후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셔서 바로 삼촌께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아들 의경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당장 책임지라고 화를 내셨다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삼촌은 그때 당시 치안감이셨습니다. 졸라 높아.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야. 서장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대충 들었다며 중대장을 찾으셨는데 제가 중대장실에 있다고 하니 알겠다며 저보고는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난 후에 중대장, 아버지 부국장님, 서장님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부국장님이랑 서장님에게 그럼 그렇게 처리해 주실 거라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며 저에게 고생했다며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집에 가자 라고 하셨고 저는 모르겠다 하며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대원들과의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3박 4일 위로휴가 받았고 그 뒤에 복귀하면 된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3박 4일이 지나고 복귀를 해보니 중대장 파출소 전출, 소대장 다른 지역 교통과로 전출, 부소대장 경찰직원 기동대로 전출, 제가 속한 3소대 공중분해, 막내기수 3명 3박 4일 위로휴가, 제가 속한 지방 전체 의경 중대들 감사 실시, 마지막으로 가해선임 3명 만창, 그리고 6명 7박 8일 군기교육대. 뭡니까? 그냥 다 펑 하고 날라간 거야. 아사리판 된 거야. 부국장님은 언론에 뿌리려고 했으나 경찰서장님께서 3박 4일의 시간만 주시면 그 안에 다 처리를 하겠다며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3박 4일 안에 처리 못하면 언론에 뿌릴 거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자식이 진짜 죽기 직전까지 처맞아서 오면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 지킬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고 남은 군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무사 전역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단한 백도 아니지만 아니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백이야. 저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근데 의경 사연들을 보면은 진짜 구타미 가혹행위가 너무 많아. 한편으로는 없어진 게 잘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아무튼간에 제보자분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지금은 더 빡센 또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지로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버지와도 즐거운 시간, 앞으로 행복한 시간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